여러분 잘 쉬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이렇게 우리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2 대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즉 시장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할 거고요. 교과서는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교과서는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먼저 교과서 70쪽을 같이 펴주세요. 이 교과서 70쪽을 펴주세요. 이 교과서 70쪽을 펴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고 작은 한 단원의 제목이 나오죠. 시장은 우리 지난 아까 전에 영상에서 시장은 어떤 곳이었죠? 시장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물건을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상품을 사고 파는 장소였죠. 즉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하고요. 판매 능력이 있는 공급자가 죄송합니다. 판매 능력이 있는 공급자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이때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하고요. 판매 능력이 있는 공급자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에서 수요자가 사려고 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양을 수요량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가격에서 공급자가 팔려는 상품의 구체적인 양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의 관계에서 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나오는데요. 먼저 수요 법칙을 보면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또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나타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인데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 값이 더 작아지는, 즉 X축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 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공급법칙이라고 하고요.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또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나타나는 양의 관계로 공급법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법칙을 그래프로 X축과 Y축 사이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공급곡선인데요.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과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가격이 X축이고 공급량이 Y축일 때 X축인 가격이 높아지면 Y축인 공급량이 많아지는 우상향하는 곡선을 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5쪽에 괄호 빈칸의 답을 한번 같이 채워볼까요? 프린트 5쪽에 괄호 빈칸의 답 같이 채워봅시다. 이 프린트 5쪽에 처음 나오는 괄호 빈칸 2개에 들어갈 말은 각각 무엇과 뭐와 뭘까요? 각각 이 프린트 5쪽에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각각 뭘까요? 프린트 5쪽에 맨 첫 번째와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각각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왼쪽엔 수요, 오른쪽 괄호 빈칸에는 공급,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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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그리고 수요, 공급 밑에 괄호 빈칸 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수요, 공급 밑에 괄호 빈칸 두 개에 들어갈 말은 각각 수요와 수요입니다. 둘 다 수요입니다. 둘 다 수요예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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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법칙 수요 법칙 왼쪽이죠. 아까 말한 수요 공급 밑에 괄호 빈칸 두 개에 들어갈 말은 각각 수요입니다. 수요입니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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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예, 또 그 밑에 즉 프린트 5쪽에 표에 왼쪽 세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칸에 괄호 빈 칸에 들어갈 말은 각각 공급입니다. 예. 즉 수요 밑에 괄호 빈 칸 두 개가 또 나오죠. 예, 수요 밑에 그러니까 프린트 5쪽에 이렇게 표에 왼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괄호 빈 칸 두 개에 들어갈 말은 모두 공급입니다. 모두 공급입니다. 공급 그다음에 공급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이 프린트 5쪽의 표 밑에 좀 더 알아보기를 읽어볼까요? 좀 더 알아보기. 모든 사람들이 수요 법칙대로 행동하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수요 법칙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를 과시하거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기도 한다. 사치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몇몇 사람들의 경우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수요 곡선은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전체의 수요를 모두 합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대체로 수요 법칙을 따르게 되어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따라서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또 4-1, 4-2단원의 예, 두 번째 챕터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로 우리 넘어갑시다. 이 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시장에서 수요량과 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날 때 시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난다는 말은 이 수요량과 아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 그래프의 X축은 각각 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고, 그다음에 Y축은 한 상품의 가격이라고 했죠. 가격이라고 했죠. 예, 가격입니다. 예, 따라서 시장에서 한 상품의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와 그 상품 공급 상품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양이 같을 때 시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서 한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그 상품에 대한 공급량이 같을 때 수요 곡선과 그 한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이렇게 만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것은 그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난다는 얘기이면서 그 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시장에서 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상품의 수요량, 즉 어떤 상품을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욕구가 그 상품의 공급량, 즉 어떤 상품을 상품 생산자가 만들어서 팔려는 욕구보다 더 클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에서 상품이 부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수요자들은 돈을 더 내고서라도 그 상품을 사고자 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상품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클 경우에는 수요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상품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초과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클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품이 남게 되겠죠. 따라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자들은 그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라도 상품을 팔고자 하겠죠. 따라서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결국에는 그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자들 사이에 경쟁이 붙으면서 그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그 상품의 공급량이 줄고 수요량이 늘어나서 결국에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품의 시장 가격이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리고 한 상품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에서는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아지는 상태가 되어서 더는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균형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린트 6쪽에 더 읽어보기에 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여기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보다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더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한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아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즉 공급자가 그 가격을 싸게 해서라도 그 상품을 팔려는 초과 공급 상태가 나타나고 그러한 그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더 읽어보기 프린트 6쪽 더 읽어보기에 맨 왼쪽 그래프에 지금 나오죠. 그리고 프린트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어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그 관계에 따른 균형 가격 결정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즉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을 때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급자들이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낮춰서라도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하겠죠. 그에 비해 아이스크림의 공급량보다 더 크면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공급자는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클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의 공급자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더 올리겠죠. 따라서 한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때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 두 경우 모두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에서 그 상품의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프린트 6쪽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질문 만들기가 나오죠. 예, 지금부터 프린트 6쪽의 질문 만들기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질문 만들기는 여러분이 혼자서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이렇게 탐구활동 2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풀어볼까요? 탐구활동 2는 교과서 73쪽의 표 자료와 아래의 자료 3개를 보고 3개의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자료의 맨 왼쪽에는 빵을 예로 들어서 빵 시장의 수요 곡선이 나오죠. 그리고 프린트 6쪽에 표 자료, 그래프 자료 중 세 번째 맨 오른쪽에는 빵 시장의 공급 곡선 그래프가 나오죠. 이 빵 시장의 가격은 빵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나는 점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빵 시장의 수요 곡선을 보면 프린트 6쪽에 자료 3개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빵 시장의 수요 곡선을 보면 빵 수량이 40개, 빵이 40개 생산되었을 때 빵의 가격은 2,500원이고 빵이 80개 생산되었을 때는 빵 가격이 2,000원이죠. 그리고 빵이 120개 생산되었을 때는 빵 가격이 1,500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빵 시장의 수요 곡선이 지금 우하향하죠. 그에 비해서 빵 시장의 공급 곡선을 보면요. 빵이 40개 생산되었을 때 빵의 가격은 500원이고 빵이 80개 생산되었을 때는 빵 가격이 1,000원이고요. 빵 시장의 수요 곡선에서 빵이 80개 생산되었을 때 빵이 40개 생산되었을 때 빵 가격이 2,000원인 게 아니고 빵이 40개 팔렸을 때 빵 가격이 2,000원이죠. 그리고 빵 시장의 수요 곡선에서 빵이 80개 팔렸을 때에는 빵 가격이 2,000원이죠. 그리고 또 빵 시장의 공급 곡선으로 돌아오면 빵이 40개 생산되었을 때 빵 가격은 500원이고 또 빵이 80개 생산되었을 때는 빵 가격이 약 750원이죠. 그리고 빵이 120개 생산되었을 때에는 빵 가격이 약 1250원이고요. 빵이 160개 생산되었을 때에는 빵 가격이 2,000원이죠.
이렇게 따라서 탐구활동 2번 문제를 이렇게 2번 문제를 이제 이 곡선을 보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겠죠. 예, 그리고 1번 문제 탐구활동 2번에 1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 수 있겠죠. 이 세 개의 곡선을 보고. 이 세 자료를 보면 빵 가격이 2,000원일 때 빵 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빵 시장이 2,000원일 때, 빵 가격이 2,000원일 때, 2,000원일 때는 이 빵 시장에서 빵의 공급량이 빵 가격이 2,000원일 때 빵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그리고 교과서 73쪽의 1번 문제는 빵 가격이 잠시만요. 이 교과서 73쪽에 1번 문제, 이 1번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찾고 있어요. 이 교과서 73쪽에는 초콜릿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이 지금 나오죠. 예, 교과서 73쪽에 그 표를 보면 초콜릿의 가격이 1,000원일 때는 그 초콜릿의 수요량이 25만 개고 또 초콜릿의 공급량은 5만 개죠. 그리고 초콜릿의 가격이 1,500원일 때에는 초콜릿의 수요량이 20만 개고 공급량은 10만 개죠. 그리고 초콜릿의 가격이 2,000원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15개로 같죠. 그리고 초콜릿의 가격이 2,500원으로 오르면 초콜릿의 수요량은 10만 개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20만 개로 늘어나죠. 마지막으로 초콜릿의 가격이 3,000원일 때는 이 표를 보면 초콜릿의 수요량이 5만 개고 공급량이 25만 개죠. 교과서 73쪽에
활동하기에 1번 문제는 제가 지금 말한 표를 바탕으로 초콜릿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는 문제죠. 제가 아까 말한 표를 바탕으로 초콜릿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수요 곡선은 아까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했나요?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했나요?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했죠. 즉 상품의 수요량이 많아질수록 그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는 그 우하향하는 형태를 수요 곡선이 띈다고 했죠. 그리고 공급 곡선은 한 상품의 공급 곡선은 그 상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 상품의 가격도 같이 오르는 즉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고 했죠. 제가 지금 말한 것대로 초콜릿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초콜릿 시장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Y축이 작아지는 곡선을 그리면 되고, 공급 곡선은 X축 값이 커지면 Y축 값인 그 한 상품의 시장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초콜릿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초콜릿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 관계에 대한 표에서 초콜릿 가격이 1,000원일 때에는 그 초콜릿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초콜릿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초콜릿의 수요량이 25만 개, 공급량이 5만 개로 이 초콜릿의 가격이 1,000원일 때는 그 초콜릿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지금 훨씬 많죠. 한 상품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을 때에는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 올라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 상품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을 때에는 그거는 그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좀 물건을 사려고 할 테니까요. 그에 비해서 빵 가격이 2,000원일 때는 아까 빵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됐었죠? 빵 가격이 2,000원일 때 이 프린트 6쪽의 그래프 자료를 보면 빵 가격이 2,000원일 때에는 그 빵의 수요량은 40개고 공급량은 160개가 돼서
빵의 공급이 수요보다 좀 훨씬 많은 상태가 되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상품의 공급이 그 수요보다 많으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자들은 상품의 가격을 내려서라도 그 상품을 팔려고 하겠죠. 따라서 빵 시장이 빵 가격이 2,000원일 때는 빵의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 공급하는 수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따라서 빵 가격이 2,000원일 때 빵 시장에는 빵의 공급이 줄고 빵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 빵 가격이 2,000원일 때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빵 가격이 2,000원일 때는 빵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따라서 빵 가격이 2,000원일 때는 그 빵에 대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고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기 때문에 빵의 가격이 낮아지는 선에서 빵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린트 6쪽 탐구활동 2번에 1, 2번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러면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그럼 초콜릿 가격이 3,000원이고 빵 가격이 500원일 때는 초콜릿과 빵 시장에 각각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초콜릿 가격이 3,000원이고 빵 가격이 500원일 때 초콜릿 가격이 3,000원일 때는 그 초콜릿의 수요량이 5만 개고 교과서 73쪽의 그 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과서 73쪽의 그 표에서 초콜릿 가격이 3,000원일 때는 그 초콜릿의 수요량이 5만 개고 초콜릿의 공급량은 25만 개죠. 한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클 때는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한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클 때에는 그 상품의 가격이 낮아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클 때에는 그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그 상품을 더 많이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빵 가격이 500원일 때는 빵 가격이 500원일 때는 이렇게 프린트 6쪽에 그 자료를 보면 어떤 현상, 그 빵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타나나요? 빵 가격이 500원일 때는 빵 가격이 500, 프린트 6쪽에 탐구활동 2번 자료에서 빵 가격이 500원일 때, 그 빵의 수요량은 얼마고 공급량은 얼마죠? 이 빵 가격이 500원일 때 빵의 수요량은 160개고 빵의 공급량은 40개죠. 따라서 빵 가격이 500원일 때에는 빵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죠. 한 상품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한 상품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클 때는 그 상품의 소비자가 그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그 상품을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의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 빵의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4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탐구활동 2번 문제 4번 이 초콜릿 시장과 빵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초콜릿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고 균형 거래량은 몇 개고 빵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고 균형 거래량은 몇 개일까요? 이 초콜릿 시장의 균형 가격은 제가 아까 한 상품의 균형 가격은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상태, 즉 그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균형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초콜릿과 빵 시장의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을 알려면 초콜릿 시장과 빵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럼 초콜릿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고 균형 거래량은 몇 개죠? 초콜릿 시장의 균형 가격은 2,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5개죠. 그리고 빵 시장의 균형 가격은 그 빵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의 y축이니까 그래프를 보면 1,000원이죠. 그래프를 보면. 그리고
균형 빵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100개죠. 빵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100개죠. 예, 그러면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탐구활동 3번 문제를 볼까요? 탐구활동 3번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탐구활동 3번 문제의 첫 번째 작은 문제는 다음 빈칸을 채워보자. 빈칸을 채우는 문제죠. 그러면 빈칸 채우기 두 문제를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풀어볼까요?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 따라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하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수량을 뭐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 따라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하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 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수량을 뭐라고 했나요?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 수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빈칸 채우기의 두 번째 문제, 탐구활동 3번의 두 번째 문제,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보자. 첫 번째,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수요량은 양의 관계이므로 우상향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양의 관계인가요? 음의 관계인가요?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죠. 따라서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수요량의 곡선인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하죠. 따라서 탐구활동 3번의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작은 문제, 첫 번째 문장은 틀렸죠. O가 아니라 X죠. 그리고 두 번째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죠.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나요? 아니죠. 상품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게 아니라 그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게 되죠. 따라서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나타나죠. 따라서 탐구활동 3번의 2번 문제의 세 번째 문장은 X죠. 답이 X죠. O가 아니라 X죠. 그러면 더 읽어보기와 프린트 8쪽에 탐구활동 4번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서 읽어보고 풀어보시고요.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